진주야. 김진주,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모두가 지켜보는 거리 한복판. 남자는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경호원들의 거친 손길에 몸이 꺾이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베이지색 코트의 여자를 향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그곳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싸늘하게 돌아선 그녀의 뒷모습.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자를 그토록 차갑게 외면하고 가버린 여성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그녀의 감춰진 사연을 함께 펼쳐봐 주시겠어요? 과연 그녀의 냉정함은 정당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추측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의견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서울 상암동의 방송국 대기실. 거울 앞에 앉은 한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깊은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잡티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방인 룰라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녀를 진주라고 부릅니다.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보석처럼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김진주. 대기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5년 전 서툰 한국어로 사랑해요를 더듬거리던 그 순박한 시골 처녀는 이제 없습니다. 눈꼬리를 날카롭게 뺀 아이라인은 그녀를 도도해 보이게 만들었고, 핏기 없는 입술에 칠해진 붉은 립스틱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갑옷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분장사가 마지막으로 파우더를 두드리며 호들갑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진주씨. 오늘 피부가 진짜 장난 아니다. 어쩜 모공이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인 나보다 피부가 더 좋아. 오늘 토크쇼 게스트 중에 진주 씨가 제일 돋보일 것 같아요. 룰라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솜씨가 좋아서 그렇죠. 저 어제 긴장해서 잠도 한숨 못 잤는걸요. 완벽한 서울말이었습니다. 억양의 높낮이, 단어의 장단음, 심지어 말끝을 살짝 흐리는 겸손한 말투까지. 그녀가 입을 열자 우즈베키스탄의 사막 바람 냄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 냄새가 났습니다. 분장사가 나갔습니다. 대기실의 정막이 흐르자 룰라의 미소가 유리창에 낀 성에처럼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거울 차가운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가움. 이 감각이 그녀를 현실로, 아니 5년 전의 지옥으로 잠시 끌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 입안이 다 허물벗겨지도록 볼펜을 물고 연습한 피와 땀의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화려한 조명 아래 서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차가운 고시원 바닥에서 이를 악물고 울었는지. 오늘 토크쇼의 주제는 외국인 며느리의 한국 적응기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대본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한국의 정에 반해 정착하게 된 감동 스토리. 시청자들이 눈물 흘릴 수 있게 훈훈한 에피소드 위주로 부탁드려요. 훈훈한 에피소드라. 룰라의 인매가 비틀렸습니다. 대본을 쥔 그녀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국의 첫 맛은 훈훈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혀가 타들어갈 듯 뜨겁고 매운, 그리고 뱉어낼 수도 없게 꽉 막힌 체증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대기실 문 밖에서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진주 씨, 스탠바이 하실게요. 5분 전입니다. 5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룰라의 머릿속에는 5년 전 그 남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집니다. 박민서? 그 이름 석자가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표정으로 말했었습니다. 룰라, 나만 믿어. 한국 가면 내가 공주님처럼 살게 해줄게. 우리 엄마도 널 딸처럼 예뻐하실 거야. 비자? 걱정 마. 결혼하면 다 해결돼. 그 달콤했던 거짓말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썩은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님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자존감을 채워줄 말 잘 듣고 예쁜 인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기억 속에 박민석이 비웃으며 속삭입니다. 야, 룰라.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나 없이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너 한국말도 못하잖아. 비자 끝나면 넌 그냥 불법 체류자야. 알아?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때 룰라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온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실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간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밤. 그날 밤 서울의 달은 유난히도 차갑고 창백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진주 씨, 들어가실게요. 룰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를 채워 넣으며 뜨겁게 끓어오르는 과거의 분노를 눌러 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그녀가 세상에 내지르는 비명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가슴팍에는 방송인 김진주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박민석. 잘 봐. 내가 무시했던 그 말 못하는 외국인 여자가, 내가 버렸던 그 초라한 룰라가 이제 대한민국 안방극장에서 어떻게 웃고 있는지, 내가 밥 먹듯 뱉었던 그 주제 파악,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스튜디오의 육중한 방음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환한 조명이 룰라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와! 그 환호성 속으로 룰라는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면을 쓴 여왕의 당당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 그녀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는지를, 웃고 있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아직도 울고 있는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성공한 방송인 김진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 독을 품어야 했던 한 여자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거리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꼭 자신을 환영하는 꽃가루 같았으니까요. 서울의 한 백화점 화장품 코너. 갓 한국에 도착한 23세 룰라는 서툰 손길로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 아니, 곧 어머니가 될 분에게 드릴 첫 선물이었습니다. 점원이 친절한 미소로 룰라에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건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포장해 드릴까요? 룰라는 옆에 서 있는 민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의 민석은 세상에서 가장 듬직한 나무였습니다. 민석이 룰라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붉은색 좋아하셔. 룰라, 내가 고른 거면 뭐든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룰라는 낯선 서울의 소음조차 노랫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룰라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자 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착각이었고 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의 고향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 자욱한 고기 연기 사이로 소주잔이 오고 갑니다. 룰라는 민석의 옆자리에 인형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척 그저 생글생글 웃으면서요. 사실 룰라는 밤마다 몰래 한국어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룰라가 들은 것은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도 너무나 명확히 이해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민석의 친구가 짓궂게 물었습니다. 야, 박민석, 너 진짜 능력 좋다? 어디서 이런 모델 같은 애를 데려왔냐? 우즈벡 여자들이 그렇게 예쁘다더니 진짜네. 근데 말은 좀 통하냐?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에 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탁 내려놓는 소리가 룰라의 가슴을 쳤습니다.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말이 뭐가 중요하냐? 여자는 그냥 예쁘고 말 잘 들으면 장땡이지. 예, 한국말 하나도 못해. 그냥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화내면 기죽고 그래. 아주 편해. 잔소리할 입이 없잖아. 좌중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룰라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룰라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 잘 듣는 여자, 편한 여자. 그가 친구들에게 자랑한 것은 룰라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 뽑은 외제차나 명품 시계를 자랑하듯 룰라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하나가 룰라에게 소주잔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재수 씨, 원샷? 오케이. 김치, do you know 김치? 룰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았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 다 알아들어. 나 바보 아니야. 나 당신 장난감 아니라고. 민석이 룰라의 머리를 강아지 쓰다듬듯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꺼봐. 시키는 대로 하잖아. 착해 빠져가지고. 너네도 결혼할 거면 외국 애랑 해라. 한국 여자들 기세서 피곤해. 얘네는 그냥 데리고 와서 살면 감지덕지야. 그 순간 룰라의 눈앞에 있던 불판 위의 고기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요. 그녀가 꿈꿨던 한국 생활, 다정했던 민석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 연기처럼 매캐하고 눈물 나는 것이었음을 룰라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만이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술에 취한 민석은 기분이 좋은지 흥얼거렸지만 룰라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의 뜨거운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쁜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구나. 그날 밤 룰라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한국어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겠다고. 이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귀를 닫고 입을 다문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가면이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지만 룰라의 신혼집 거실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5번째 데워 껍질이 말라비틀어진 된장찌개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룰라는 소파 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현관문 도어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이제 그녀는 한국말을 꽤 알아듣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말도, 뉴스 앵커의 빠른 말투도 70%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편 앞에서는 한국말 모르는 바보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술 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와 구두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습니다. 룰라가 황급히 달려나가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빠 왔어? 많이 마셨네. 꿀물 타줄까? 룰라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지만 민석은 대답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비켜. 더워 죽겠는데 무슨 꿀물이야. 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룰라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한 알코올 냄새 사이로 아주 낯설고 달콤한 향기가 룰라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고기 냄새도 담배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장미향과 머스크 향이 섞인 아주 관능적이고 비싼 향수. 룰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옷을 받아든 룰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킷의 깃부분, 하얀 와이셔츠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룰라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증거였으니까요. 오빠, 이 냄새 뭐야? 그리고 이거, 립스틱? 룰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물을 마시려던 민석이 멈칫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그는 컵을 싱크대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지금 나 의심하냐? 이거 회식하다가 묻은 거야. 노래방 도우미 아줌마들이 장난친 거라고. 내가 일 때문에 접대하다가 그런 건데 내가 뭘 안다고 눈을 그렇게 뜨고 쳐다봐. 접대? 도우미. 룰라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멍한 표정을 짓자 민석은 그 틈을 타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래서 외국 애랑 살면 피곤하다니까. 말이 통해야 설명을 하지. 야, 룰라. 한국에서는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문화라고. 너네 나라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여기선 이게 비즈니스야. 알겠어? 문화, 비즈니스. 민석은 항상 룰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두 단어를 방패처럼 휘둘렀습니다. 늦은 귀가도 문화, 주말에 혼자 나가는 것도 비즈니스. 하지만 룰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가 낯설어도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의 향기를 묻혀오는 것이 문화일 리 없다는 것을요. 민석은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룰라에게는 너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소파 밑에서 작은 생명체가 기어나왔습니다. 길에서 주워온 하얀 새끼 고양이 레오였습니다. 이 집에서 룰라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친구. 레오가 룰라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울었습니다. 룰라는 주저앉아 레오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털의 감촉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레오야,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지? 그치? 한국 문화 아니지? 나 바보 아니지? 룰라는 레오의 등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룰라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닐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향수 냄새와 립스틱 자국이 선명한 셔츠를 곱게 접어 비닐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서랍장, 자신의 여권이 숨겨져 있는 곳에 함께 넣었습니다. 민석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말 안 통하는 바보라고 무시했던 아내가
그날부터 눈물 대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믿음이 깨진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 만들어낸 아주 독한 꽃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노트북 화면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와 민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기야, 그 외국인 와이프는 아직도 몰라?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아,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걔는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어. 그냥 집에 밥통 하나 둔 거지 뭐. 비자 핑계 대면 찍소리도 못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노트북을 닫는 룰라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설마하며 애써 외면했던 진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밥통? 멍청한 외국인. 그가 룰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명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룰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쥐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룰라는 카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 나 멍청하지 않아. 다 알아들었어. 룰라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박또박한 발음, 서늘한 눈빛. 민석은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은 비열한 비웃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사과 대신 가장 잔인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말 좀 한다 이거지? 뒤에서 내 뒷조사를 해? 그래, 봤으면 어쩔 건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민석은 룰라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잘 들어, 룰라. 너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너 비자 끝나는 날 바로 불법 체류자야. 너네 그 가난한 나라로 다시 쫓겨나는 거라고. 비자. 그 두 글자가 룰라의 발목을 쇳덩이처럼 짓눌렀습니다. 이혼은 곧 추방을 의미하는 외국인 아내의 현실. 민석은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싫으면 짐 싸서 나가. 당장. 민석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석이 홧김에 발로 찬 소파 옆 작은 집에서 힘없이 누워있던 고양이 레오가 튕겨져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던 레오였습니다. 레오, 안 돼. 룰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 레오에게 달려갔습니다. 레오는 가늘게 떨며 룰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돼. 오빠, 제발 차키 좀 줘. 레오가 죽어가. 룰라가 민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자존심도 분노도 다 버리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차갑게 룰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짐승 새끼 끌어안고 뭐 하는 거야? 비켜. 난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 민석은 그대로 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적막해진 거실. 룰라의 품 안에서 레오의 따뜻했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멈추는 순간 룰라는 세상에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던 친구, 가식 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던 유일한 가족이 떠났습니다. 아, 룰라의 오열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1시간 뒤, 룰라는 여행 가방 하나와 작은 상자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싸늘하게 식은 레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칼바람이 룰라의 얇은 코트를 파고들었습니다. 지갑에는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깔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서울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를 비웃듯 번쩍였습니다. 둥지가 부서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곳은 둥지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룰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것이라 믿었던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 오히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비록 그것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일지라도 말입니다. 룰라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끼가 서리기 시작한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서울의 한 귀퉁이, 창문 하나 없는 1.5평짜리 고시원 방. 그 좁은 방은 룰라의 새로운 전쟁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국어 사전과 한국사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벽면은 온통 암기사항이 적힌 포스트잇으로 도배되어 원래 벽지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룰라는 입에 모나미 볼펜을 가로로 꽉 물고 있었습니다. 입 양옆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발음이 센다. 다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턱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너 한국말 못하잖아라며 비웃던 민석의 얼굴이었습니다. 룰라는 볼펜에 찍힌 입자국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두고 봐. 내 한국말에서 우즈벡 냄새를 완전히 지워버릴 테니까.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노동 속에서도 룰라의 귀에는 항상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유행하는 아이돌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듣는 것은 뉴스 앵커의 표준어 억양과 한국 근현대사 강의였습니다. 손님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식당 이모들의 사투리, 뉴스 속 정치인들의 화법. 룰라는 스펀지처럼 한국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 외국인 리포터 오디션 현장. 면접관들은 화려한 금발의 백인 여성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룰라의 차례가 오자 심사위원 한 명이 하품하며 서류를 대충 넘겼습니다. 김진주 씨? 우즈벡에서 왔네요. 뭐, 한국 음식 잘 먹어요? 매운 거 먹고 땀 흘리는 리액션, 그런 거 잘하나? 또다시 시작된 편견. 외국인은 그저 서툴고 우스꽝스럽고 매운맛에 놀라야 하는 광대여야 하는 시선들. 예전에 룰라라면 어색하게 웃으며 네, 김치 좋아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룰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심사위원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어눌한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PD님. 저는 단순히 매운맛에 놀라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의 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완벽한 발음 그리고 정확한 단어 선택.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룰라는 기세를 몰아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사식당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긴 서민들의 애환을 알고 정이라는 말이 때로는 오지랖이 되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한국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살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겉모습만 외국인인 진짜 한국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앉아있던 국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물건이네. 합격입니다. 오디션장을 걸어 나오는 룰라의 등 뒤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송국 오디션을 합격한 후 5년 동안 룰라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녀의 합격 소식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출연자로 발탁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1.5평 남짓한 고시원 방, 책상 위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흘렸던 눈물과 절실함이 맺은 결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형같이 예쁜 외국인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룰라는 방송이 끝나면 녹화 테이프를 수십 번 돌려보며 자신의 발음과 억양을 교정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밤새워 공부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녀의 솔직하고 당당한 입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말을 맛깔나게 하는 외국인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녀는 각종 CF와 예능 섭외 1순위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자 룰라는 가장 먼저 그 지긋지긋했던 고시원을 떠났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하던 날 그녀는 과거 자신을 짓누르던 전 남편의 고함 소리와 깨진 술병의 기억을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술집에서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리던 전 남편은 TV 속에 나오는 화려한 룰라의 모습을 보고 뒤늦은 후회와 자괴감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룰라에게 그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도 분노의 대상도 아닌 그저 스쳐 지나간 불행한 과거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룰라는 단순한 방송인을 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재단에 꾸준히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5년 전 심사위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던 그녀는 이제 연말 시상식의 메인 MC가 되어 여유로운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 트로피를 거머쥔 룰라의 모습은 지난 5년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스스로 쟁취해낸 승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대체 불가한 방송인 룰라 그 자체입니다. 5년 전 민석과 함께 맞았던 그 거짓말 같던 봄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룰라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진짜 봄이었습니다.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촌스러운 뽀글머리 대신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 주눅든 어깨 대신 당당하게 펴진 허리. 거울 속의 여자가 룰라에게 속삭였습니다. 준비됐어, 진주야.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룰라의 입가에 서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앞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현재 상암동 방송국 로비. 녹화를 마친 룰라가 회전문 밖으로 걸어 나오자 기다리던 팬들이 와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룰라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걸친 이탈리아제 코트와 손에 든 명품 핸드백은 그녀가 더 이상 5년 전의 남루한 외국인 며느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룰라를 에스코트하며 차 문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경호원들 사이를 비집고 튀어나왔습니다. 진주야, 김진주, 나야 나. 낡은 양복에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룰라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석이었습니다. 5년 전 룰라를 길바닥에 내버렸던 그 당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눈앞에 있는 그는 생각보다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뭐야, 이 아저씨? 경비원 불러. 하지만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룰라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진주야, 나 민석이잖아. 내 남편. 너 텔레비전 나오는 거 봤어. 진짜 성공했더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똑똑한 애였잖아. 우리 할 얘기가 좀 있지 않나?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룰라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민석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경멸도 분노도 없는 마치 길가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는 듯한 건조한 눈빛이었습니다. 룰라의 침묵에 민석이 다급해졌는지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는 실수했어. 알잖아, 나 욱하는 성격인 거. 그래도 우리 좋았던 때 생각해서 내가 다시 잘할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너 비자 문제도 이제 해결됐을 거 아니야. 비자. 민석은 끝까지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협박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구걸의 도구로 쓰고 있는 그 얄팍함에 룰라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룰라가 매니저에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빨대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확인하며 아주 나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이 사람 누구예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주야, 장난치지 마. 나야, 박민석. 룰라는 그제야 민석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는 척 연기했습니다. 아, 그 비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던 사람? 그 한마디에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룰라는 한 발짝 다가가 민석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그 멍청하고 말 못하던 룰라는 5년 전에 죽었어요. 저기 길바닥에서 고양이랑 같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대한민국 방송인 김진주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이름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요. 룰라는 다시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가시죠, 매니저님. 냄새가 좀 나서 비위 상하네요. 아, 김진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내 남편이었어. 민석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룰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민석의 고함은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그것이 룰라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였습니다. 화려한 벤에 올라탄 룰라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아지는 민석의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으키지 못하는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해주길 바랐을 그에게 룰라는 완벽한 무관심을 선물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포의 한 아파트. 이곳은 룰라가, 아니 김진주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온전한 그녀의 성입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띠리릭.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룰라가 구두를 벗으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줄 사람은 없지만 더 이상 그 정막이 외롭지 않습니다. 이 집의 공기, 냄새, 가구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를 반기고 있으니까요. 룰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늘 낮 우즈베키스탄의 고향집에서 온 택배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고소하고
쿰쿰한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엄마가 직접 화덕에 구워보낸 전통 빵 논입니다. 겉은 딱딱하지만 속은 쫄깃한 룰라의 유년 시절이 담긴 맛. 그리고 룰라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러운 배추김치, 짭조름한 장조림, 그리고 알싸한 파김치. 이것들은 5년 전 룰라에게 공짜 밥을 주었던 기사식당 할머니가 성공해서 갚으라며 보내주신 것들입니다. 식탁 위에 묘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왼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빵, 오른쪽에는 한국의 김치와 찌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음식이 김진주라는 사람의 식탁 위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룰라는 빵을 조금 뜯어 그 위에 빨간 김치 한 조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사삭? 아작아작. 입안에서 고향의 밀가루 향과 서울의 매운맛이 섞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맛이 기막히게 조화로웠습니다. 마치 룰라의 인생처럼요. 우물거리며 씹는 동안 룰라의 시선이 거실 장식장 한켠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하얀 고양이 레오의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레오는 룰라를 보며 영원히 웃고 있습니다. 룰라는 빵을 씹으며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레오야, 보고 있니? 엄마 이제 안 울어. 도망치지도 않아. 나 이제 밥도 잘 먹고 한국말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맘껏 뛰어놀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하고 치열합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룰라의 얼굴은 더 이상 5년 전에 겁먹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눈가의 주름마저 우아하게 자리 잡은 단단한 한국의 여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룰라가 빈 그릇을 정리하며 창밖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내일 또다시 치열하게 살아갈 힘이 그리고 이 땅에 뿌리내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막에서 온 룰라이자 서울에서 피어난 꽃 김진주입니다. 이제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진짜 봄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차가운 침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김진주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